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5년 4월 5일 시행된 제119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회 이론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재무제표 종류인 것은 아닌 것은 빈출 유형이죠. 난이도 하. 문제 2번 선수금, 부채를 상품 매출, 수익으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죠. 부채를 수익으로 잘못 처리했으면 수익이 과득 예상, 부채가 과속 예상이 되겠네요. 난이도 중. 문제 3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것은 아닌 것은 찾는 문제. 문제 3번도 빈출 유형이죠. 난이도 중. 문제 4번 재무상태표 등식에 따르면 자산 총액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부채를 계산하고 또 자본도 계산해서 두 금액을 더하면 자산 총액이 되는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였죠. 난이도 하. 문제 5번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등이 있죠. 특히 선입, 선출법부터 후입, 선출법까지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6번 일단 문제 5번은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문제 6번 선급금 T계정을 해석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 중. 문제 7번 감가상각 방법 뭐가 있죠?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죠. 이 중에 정액법은 매기 감가상각비가 일정하고요. 정률법부터 이중체감법은 감가상각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가장 컸다가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점차 줄어드는 방법이 됩니다. 문제 8번 유형자산 처분손익. 처분손익 구할 때 어떤 금액과 어떤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문제죠. 난이도 중. 문제 9번 분계 관련된 문제, 회계처리, 해석하는 문제는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쉬운 문제였죠. 난이도 하. 문제 10번 비유동 부채인 것은 아닌 것은 찾는 문제. 문제 10번은 계정 항목 및 적요 등록 메뉴, 회계 프로그램에서 조회를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난이도 하. 문제 11번 2월 13표와 관련된 해석 문제, 난이도 중으로 출제가 되었죠. 문제 12번 순손익 계산,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의 관계. 먼저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더하기 당기순이익 더하기 추가 출자액 마이너스 인출액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난이도 중. 결산 시 손익 계정으로 마감하는 계정 과목은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 되겠죠. 마감 관련된 것도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분계, 그리고 전기, 마감 거의 매회 출제가 됩니다. 마감하는 건 두 가지,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이 있고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이 있죠. 손익계산서 계정은 집합손익을 통해서 0 되게 하는 거고요. 재무상태표 계정은 차기로 이월시키는 게 마감이 됩니다. 문제 14번 판관비, 난이도 하. 쉬운 문제죠.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도 거의 매회 출제가 됩니다. 문제 15번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를 찾는 문제였죠. 난이도 중이 됩니다. 문제 1번부터 차근차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구성된 것은 재무제표가 뭐가 있을까요? 5가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됩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죠.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는 뭐가 있다? 자산, 부채자본,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는 뭐가 있다? 그렇죠. 수익과 비용이 있어요. 세 번째, 현금, 흐름표. 네 번째, 자본, 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까지죠. 시산표. 시산표는 재무제표가 아니고요. 분계장도 재무제표가 아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로 잘못 회계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먼저 올바른 분계 볼게요. 올바른 분계, 발을 정자죠. 차변의 현금,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이 됩니다. 선수금은 유동부채죠. 부채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분계인데 오류. 장부에 잘못 적힌 오류 분계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 이 분계로 적은 거예요. 대변의 상품 매출은 뭘까요? 수익 발생이 됩니다. 있어야 할 부채가 없죠. 따라서 부채가 과소계상이 되고요. 없어야 할 수익이 있으니까 수익은 과대계상이 되겠죠. 여기는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부채가 과소계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죠. 부채와 수익의 문제지 자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산은 불변, 부채 과소계상, 답은 4번.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화 표시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경기은행 발행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는 여기는 통화 대용 증권이죠.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표시되는 계정이고 어떤 걸 통합할까? 첫 번째, 현금. 여기는 다시 두 가지예요. 통화는 지폐와 동전. 두 번째, 통화 대용 증권. 여기는 자기합 수표 등 각종 수표가 있죠. 두 번째, 사용 제한이 없는 요구불예금. 여기 뭐가 있다? 그렇죠.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보기를 보시면 기업, 경기은행 발행 자기합수표는 뭐다? 그렇죠. 통화대용증권이 되겠죠. 동그라미, 니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이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죠. 현금성 자산 동그라미. 디귿,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은 여기는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화 표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리을, 취득 당시 만기가 6개월인 정기예금은 뭐다? 그렇죠. 단기 금융상품. 여기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통화 표시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 답은 1번이 됩니다.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회사의 재산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자산의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무상태표 등식에 따라서 자산 총액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되겠죠. 보기 안에 부채와 자본이 있어요. 먼저 부채를 구해볼게요. 부채는 이수금 더하기 장기차입금 더하기 선수금 10만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50만원 합계 금액은 65만원. 별표시 2번 보기 안에 자본은 뭐가 있다? 그렇죠. 자본금이 있죠. 자본금은 20만원. 보기 안에 자산의 종류 없어요. 부채와 자본의 종류만 있기 때문에 자산 총액 구할 때는 부채 구하고 자본 구한 다음에 두 금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두 금액을 더하니까 자산 총액은 85만원, 80만원. 답은 4번이 됩니다.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에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말 재고 금액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다 배웠죠? 선, 기, 대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물가 상승 시 인플레이션일 때 선, 기, 대 선입선출법일 때 기말 재고와 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하죠.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면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즉 선입선출법이 기말 재고와 이익은 가장 크게 표시하고 후입선출법이 기말 재고와 이익을 가장 적게 표시가 됩니다. 암기하실 때 선이는 착해. 제 친구 이름이 선인데 얘가 착해요. 선이 착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기말 재고가 가장 큰 게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 총평균법, 그 다음 후입선출법. 따라서 답은 2번이죠. 보기 안에는 총평균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빼면 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선급금 자산이죠. 자산 계정에서 5월 4일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급금 자산.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고 자산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빠른 일자가 5월 4일자 분계를 적어볼게요. 선급금 차변에 10만원. 대변에 뭐다? 대변에 현금이겠죠. 현금 10만원. 선급금을 밖으로 빼면 돼요. 밖으로 빼면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이 되는 거죠. 학습 목적상 6월 6일자 분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자 선급금을 밖으로 빼면 되는 거죠. 차변에 상품 10만원, 대변에 선급금 자산 감소 10만원. 여기는 자산 증가, 여기는 자산 감소가 됩니다. 5월 4일자 거래는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먼저 지급한 현금이 얼마다? 그렇죠. 10만 원이 되는 거죠. 구매자 입장에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에요. 상대방인 판매자가 실수하여 계약이 취소되었다. 계약이 취소되었으면 구매자 입장에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는 금액이죠. 상품을 매입하기 전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자산 증가가 됩니다.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언제 사라진다? 그렇죠. 상품 매입하면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6월 6일자 이때는 자산 감소가 되는 거예요. 5월 4일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 지급하였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문제 7번 다음의 감가상각 방법 중에 내역연수 동안
내용 연수는 예상 사용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액이 또는 감가상각비가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은 뭐다? 가속상각법이라고 합니다. 가속상각법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정률법. 두 번째, 이중 체감법. 세 번째, 연수 합계법이 있습니다. 정률법의 계산 구조를 볼게요.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상각률이 정률이죠. 일정한 비율로 곱해서 감가상각액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의 합계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증가하죠. 가로 안에 빼는 게 증가하면 가로 자체는 감소해요. 가로 자체가 감소하는데 일정한 비율로 곱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감소하겠죠. 이중체감법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에다가 상각률이 곱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내용 연수분의 2가 되겠죠. 곱해지는 비율은 일정해요. 가로 자체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이중체감법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매기간 감소하겠죠. 가로 안의 금액을 뭐라 한다? 그렇죠. 미상각 잔액이라 하죠.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가로 안의 금액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요. 곱하기 분모는 내용 연수 합계 분자는 자녀 내용 연수가 됩니다. 관련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용 연수가 4년이라 할게요. 4년 이하 자연수를 더할게요. 4 이하 자연수 더하면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겠죠. 합계 금액은 10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1차 상각률은 10분의 몇? 1차 자녀 내용 연수는 몇 번? 그렇죠. 4번. 2차는 10분의 자녀 내용 연수 4번 중에 한 번 했으니까 2차 기말 현재 자녀 내용 연수 3이 되겠죠. 3차는 10분의 2. 4차는 10분의 1이 됩니다. 즉 곱해지는 비율이 여기가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즉 4대 3대 2대 1의 비율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감소하겠죠. 그러면 가속상각법이 아닌 건 뭐다? 답은 2번 정률법.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분의 1 매 기간 감가상각비가 일정한 방법이 정액법이 됩니다. 매 기간 일정한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게 바로 정액법이 되어지는 거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1월 1일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거래이다. 거래 이후 유형자산 처분 손익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시된 자료 외에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보기 보시면 업무용 트럭을 900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금액은 900만 원. 대금은 자기압표로 받았다.
단 업무용 트럭의 취득 원가는 1,000만 원이고 장부 금액은 680만 원. 그러면 업무용 트럭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예요?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취득 원가가 1,000만 원. 장부 금액이 680.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다? 그렇죠. 1000에서 680을 빼니까 32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장부 금액이에요. 장부 금액은 680만 원. 680만 원짜리 업무용 트럭을 팔고 받은 게 900이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두 금액의 차이가 되겠죠. 답은 처분이익 220만 원. 학습 목적상 분계를 볼게요. 분계 대변에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는 1,000만 원. 차변에 차량 운반구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320만 원. 이 분계가 장부 금액을 제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처분하고 받은 돈 현금 900만 원. 이걸 팔고 이걸 받은 거니까 결국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20이 됩니다. 답은 2번이겠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품 2천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죠. 상품을 2천만 원 매입하고 외상 매입금이 증가했네요. 상품 2천만 원 외상 매입한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 2천만 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1번은 상품을 구입하고 현금 지급했죠. 차변에 상품 2천만 원 자산 증가 대변에 현금 지급했으니까 자산 감소 2천만 원. 3번 지난달에 구매한 상품에 대한 대금 외상 매입금 2천만 원 현금 지급하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부채 감소 차변에 외상 매입금 2천만 원 현금 지급했으면 자산 감소 대변에 현금 2천만 원. 네 번째, 지난달에 구매한 상품을 환불하여 현금 2천만 원 수령하다 돈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2천만 원. 매입한 상품을 반품했기 때문에 대변의 상품 또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매입한 상품의 차감 규정이 되는 거죠. 학습 목적상 답 이외에 나머지 보기에 대한 분계도 살펴봤습니다.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구성된 것은 비유동 부채 뭐가 있을까? 사장, 퇴임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퇴임할 때 갖고 있는 부채는 비유동 부채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는 사채, 장은 장기 차입금, 퇴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임은 임대의 보증금, 선수금 유동부채, 외상 매입금 유동부채, 예수금 유동부채의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의 임대보증금 비유동부채의 유동성 장기부채는 뭐죠? 그렇죠. 유동부채예요. 유동부채의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사장님, 퇴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문제 1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기업인 부산 상점의 2월 시산표 중 일부이다. 기초 자본금은 40만 원이다. 부산 상점의 기말 자본금 계산하면 얼마인가? 2월 시산표. 이게 뭘까요? 2월 시산표는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고 각 계정의 차기 2월액을 자료로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이 정확한가 검토하기 위하여 각 계정의 차기 2월액 기말 잔액이죠. 기말 잔액을 모아서 작성한 표가 뭐예요? 2월 시산표가 됩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전기에서 단기로 2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2월되겠죠. 차기로 2월되는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기말 잔액만 모아둔 표가 뭐다? 그렇죠. 2월 시산표가 됩니다. 따라서 2월 시산표상 자본금은 어떤 자본금? 기말 자본금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답은 50만 원. 문제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 이용하여 단기 순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 자본이 있고 기말 자본이 있어요.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더하기 단기의 순이익이죠. 기초 자본이 30만 원. 기말 자본이 46만 원. 그러면 단기 순이익 얼마다? 그렇죠. 46만 원에서 30만 원 빼니까 단기 순이익은 16만 원. 답은 2번이 됩니다.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결산 시 손익 계정으로 마감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결산 시 마감하는 데에 손익 계정에 따라서 0 되게 하는 계정 과목이 뭐다? 그렇죠. 여기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을 의미하겠죠.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은 무엇과 무엇이 있다? 수익과 비용이 있어요.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임차료 비용이고요. 과거 접대비는 현재 기업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비용이고요. 미수금 자산. 자산은 전기에서 단기로 2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2월되기 때문에 미수금은 기말에 0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답은 4번이겠죠. 밑에 해설 볼게요. 수익과 비용 계정은 집합 손익인 손익 계정을 임시로 설정한 후 수익 계정 잔액은 손익 계정의 대변, 즉 손익 계정 대변의 수익이고요. 차변에 비용이 있죠. 비용 계정 잔액은 손익 계정 차변에 각각 대차하여 마감한다. 0 되게 하는 거죠.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 차익만큼 적은 쪽에 차기 2월로 기입하여 다음 기로 넘기는 게 이게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이 됩니다. 일단 13번의 답은 4번이겠죠. 1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가 설명하는 내용의 개념으로 올바른 것은 가로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일단 매회 출제되는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1번 맨 처음 나오는 게 매출액, 2번 매출 원가, 3번 매출 총익, 이 밑에가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그 밑에 영업이익, 그 밑에 영업외 수익, 그 밑에 영업외 비용, 그 밑에 개인 기업은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은 법인 기업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겠죠. 회계이급 시험 범위는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기업으로 설명드릴게요. 소득세 비용 뺀 후의 금액이 뭐다? 그렇죠. 단기 순이익 이렇게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 없다. 그렇죠.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수익, 이걸 뭐라 해요? 이거를. 그렇죠. 영업수익, 영업수익이라 하고요.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비용, 여기죠. 여기와 여기, 이 두 개를 뭐라 한다? 이 두 개를 영업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빼니까 뭐가 나오죠? 영업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보시면 영업비용은 두 가지예요. 무엇과 무엇? 매출원가와 판관비.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뭐다? 그렇죠. 영업비용 중에 이게 아니래요. 그럼 뭐야? 판관비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거래 중에 단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옳은 것은 1번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하여 추가로 30만 원 설정하다. 차변에 대손 상각비 3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30만 원. 비용이 증가하면 단기순이익 이익은 감소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상품의 대량 구매로 인하여 50만 원 할인받다. 이 뭐죠? 상품 매입 할인이죠. 상품의 취득 원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진다. 취득 원가는 총 매입에 더하기 운임 등 매입 부대 비용. 여기에는 관세, 운임 등이 있죠. 마이너스 매입의 차감 계정 뭐가 있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이 있습니다. 매입 할인은 취득 원가를 즉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지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매입 할인은 자산이 감소되는 거지 수익, 비용이 아니죠. 따라서 두 번째 거래는 이익은 불변, 이익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하여 50만 원 처분이익이 발생다. 관련된 분기 보시면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차변에 처분 금액,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얼마다? 여기가 50만 원. 영업 외의 수익이죠.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은 당연히 단기 순이익 증가합니다. 이익이 감소되는 거래가 아니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되겠죠. 여기가 3번이었고요. 네 번째, 장부가액 1,000원인 기장치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 3,000만 원 수령하다. 이 분계가 좀 어려운데 기장치가 소실되었으니까 기장치 취득 원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차변에 감가가 누계 사라지겠죠. 만약에 이 금액이 10,000원이고 이 금액이 9,000원이면 장부 금액은 1,000원이죠. 1,000원. 1,000원만큼 재해 손실. 화재로 인한 재해 손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면 보험금 받은 것만큼 돈이 들어오겠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 보험금 수익. 보험금 수익 30만 원. 여기가 30. 보기 4번은 이 분계죠. 보험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에요. 수익이 증가한 것만큼 당연히 이익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15번의 답은 1번이죠. 이번 시간은 제119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